조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기가 어려워. 이름이 그러니까 용어가 총 9가지 용어가 도입이 돼 갑자기. 첫 번째가 조석, 두 번째가 조류, 세 번째가 조차. 이 세 개 단어에 대해서 각각 두 개의 분지로 나뉘어. 조석이라는 현상은 만조와 간조라는 현상으로 나뉘고, 만조와 간조라는 현상으로 나뉘고, 조류라고 하는 거는 밀물과 썰물로 나뉘고. 아직 안 끝났어 이구나. 밑에도 있어. 밀물과 썰물로 나뉘고, 조차라고 하는 거는 사리와 조금으로 나뉘어. 그러니까 뭐를 배우기도 전에 이미 용어가 9개가 쏟아지니까 어려운 거야. 다 낯선다. 그나마 좀 몇 번 들어본 거는 있지. 이 정도 들어봤어요 나는? 만조, 간조 들어볼 일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또는 살이 조금이라는 표현도 들어볼 일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조금은 들어봤나? 조금? 진짜 그 조금이야. 조금. 이 조차가 만조, 간조라고 해서 물이 찼을 때, 빠졌을 때 그 차이를 조차라고 하거든? 이게 조금 차이 난다 그러면 조금이야.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살이고. 조금 차이는 조금이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돌아가신 어르신들한테 깨워갖고 따져.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러면서. 자, 아무튼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보조 그림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도록 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 이게 지구. 내가 그린 거 아니지?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태양. 태양 겁나 크지? 이 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달. 달을 찌그러졌어. 아이 마음이 찌그러졌나? 이 사람이 동그라미 달. 이래서 내가 여기다 그린 거야. 보정이 필요해서. 자,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얘네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해. 서로 당긴다고. 또 잡아당기면 태양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달도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지. 맞아? 그러면 지구에는 물이 빨려가. 지구에는 물이 빨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물 자체가 비대칭성을 띠게 돼. 이렇게. 아, 잘 그렸다. 아, 만족스러워. 그게 그 달에 의해서 그 물이 맞아 높아졌다. 그럼 여기 보면 이 자리는 물이 높아 낮아? 이 자리는 물이 낮아 높아? 높고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지지.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거 알아? 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을 하루에 다 경험한다고. 그럼 물이 낮을 때 한 번, 높을 때 한 번, 낮을 때 한 번, 높을 때 한 번을 경험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때 물이 낮을 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하고 물이 높을 때를 만조라고 해. 그럼 물이 낮으면 간조, 물이 높으면 만조. 그래서 만조와 간조라고 하는 건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고.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게 땅이야. 땅. 자,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물이 이렇게 빠졌어. 올라와 있을 때를 만조, 물이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는 게 이게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고. 만조 2번, 간조 2번.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야. 이 그림. 너무 중요해. 잘 봐라.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간조, 물이 빠진 상태에서 물이 차는 과정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지. 네. 물이 들어오잖아. 이 들어오는 흐름을 밀물이라고 불러. 네. 다음. 거꾸로 만조에서 간조가 되면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이 물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썰물이라고 표현한다고. 왜냐? 만조, 간조는 이렇게 수직적인 흐름이야. 연직이라고 표현한다. 연직 운동. 바닷물의 연직의 움직임을 우리가 만조, 간조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우리가 조석이라고 한다고. 조석. 만조, 간조. 근데 이건 뭐야? 물의 수평적인 흐름이지.
수평적인 흐름. 요걸 조류라고 한다고. 현상은 하나인데 이름을 두 개 붙여놓은 거야. 현상은 하나야. 물이 차냐 빠지냐 차인데 위로 올라갔을 때를 만조, 내려갔을 때를 간조. 또 물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들어오는 흐름을 밀물, 나가는 흐름을 썰물이라고 한 거라고. 요런 수평적인 흐름은 조류. 그다음에 이렇게 연직의 움직임은 조석이라고 표현한다. 조석과 조류 알겠어? 응. 다음 만조, 간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하는 거야. 요 차이를. 이 차이가 크면 살이라고 하고 이 차이가 조금이면 조금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이 차이가 조금이면 조금이야. 그럼 그 차이가 왜 발생하냐? 이 그림을 한 번 더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그릴까? 잘 익었을 때. 그럴까? 짜자잔. 자, 여기서 배치를 조금 바꿀 거야. 어떤 배치를 바꿀 거냐면 달을 이렇게. 와. 그럼 당기는 힘이 양쪽으로 당기다 말고 이렇게 수직 관계로 당기지. 그럼 아까 달이 여기 있을 때는 쫙쫙 잡아당겨주는데 여기 있으면 얘가 기껏 태양이 잡아당겨놓은 걸 달이 좀 방해하는 형태로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 만조, 간조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치우치는 게 아니고 망했죠? 아까랑 그림 차이고요. 아까 이 차이가 컸지? 지금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이때가 조금인 거야. 그러니까 태양, 지구, 달이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90도 각도로 배치되어 있으면 조금,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살이. 알겠냐? 요렇게 해갖고 이제 조차까지 정리가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만조는 물이 찬 거, 만조는 물이 찬 거, 간조는 물이 빠진 거, 되지? 밀물은 물이 들어오는 게 밀물, 나가는 게 썰물, 맞지? 이 차이가 크면은 살이, 이 차이가 작으면 조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9가지 용어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해야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 갯벌 체험 같은 게 이래서 생기는 거지. 물이 찼다 빠졌을 때 이 땅을 갯벌이라고 하는 거야. 갯벌이고 조개잡이 또는 낙지잡이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어? 갯벌 체험 해봤어? 진짜 삶의 경험치가 정말 딸리는 공부 아니? 하고 다니 공부 아니야? 갯벌 체험도 해보고 해봐. 그래? 이 갯벌이 기본적으로 요 조차가 서해가 커요. 서해가 크고 동해는 작아. 즉 갯벌 자체가 동해는 너가 볼 일이 없어. 동해는 네가 갯벌 볼 일이 없고 서해는 갯벌이 잘 나타난다고. 물이 쫙쫙 빠진단 말이야. 이게 지형 때문에 그래. 이게 지형이 완만하면은 물의 양이 똑같이 이만큼 빠진다고 쳐봐. 이만큼 빠지면 지금 땅이 이렇게 있고 지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어. 그 물이 한 번에 빠질 때 이만큼 빠진다고 쳐봐. 이만큼 빠질 때 얘는 요만큼이 완성되기 위해서 한 이 정도 빠지면 된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 빠져야 된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싹 빠져야 되잖아. 요 만들어진 폭 자체가 다르다고. 내가 좀 오버해서 그리긴 했지만 갯벌이 잘 나타나는 곳이 서해 아니라고. 수심이 얕아서. 동해안 수심 깊이 때문에 그 물이 빠지는 게 확확 안 보이는데 서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확확 빠진다고. 넓은 갯벌이 보이니까 거기서 뛰어놀고 하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물이 차잖아. 네가 띵뛰기 하면은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 텐데 뻘에서는 뛸 수가 없어. 발이 빠져. 발이 푹 빠져갖고 그걸 빼고 또 앞으로 갔다가 푹 빠지고 또 뒤에서 빼갖고 올라가는 동안에 물이 들어오면 죽어. 그래서 그 만조, 간조 타이밍을 알려주거든? 알려준단 말이야.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나와. 언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인지. 밀물, 썰물에 대한 시간이 나온단 말이지. 그 시간에 맞춰서 빠져나갔을 때 가서 놀다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 멍청하게 있으면은 또 한참 멀리까지 가 있으면 복귀 못하고 죽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갯벌 체험 갔다가 못 나와서 죽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볼 때 필수적인 지식이야. 시험을 떠나서 그 밀물 썰물에 대한 개념, 만조간조의 개념을 모르고서 살면은 그 서해 같은 데 놀러 갔다가 뻘에 놀러 갔다가 뒤질 수가 있어서 요거는 명심을 해야 돼. 알겠지? 그 갯벌 같은 데 갯벌 체험 하기 전에 꼭 만조간조 시간, 밀물 썰물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언제 물이 들어올 거다. 지금부터 1시간 뒤에 들어오니까 한 2~30분만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야지. 이게 돼야 된다고. 알겠지? 또 있어. 이 뻘 안에서도 또 묵지대 같은 데가 있어. 푹 하고 빠진 데가 있거든. 어느 정도 조금만 빠지는 데가 있는 반면에 발이 푹 빠진 데가 있단 말이야. 거기 걸리면 죽어 진짜. 갯골이라고 해갖고 조심해야 돼. 요거는 진짜 목숨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나는 평생 갯벌 갈 일 없을 거야는 아니겠지. 나중에 네 자식을 낳아서라도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우리 애기 갯벌 체험 한번 해줘야겠다 해서 갔어. 갔는데 밀물 쓰는 걸 몰라. 그럼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오자마자 가는 거야. 잘 봐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어른들도 이것 때문에 죽어서 그래. 거기서 계속 통제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 몇 시니까 나오세요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잘 하고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끝났어. 어떻게? 첫 번째, 조석이라고 하는 현상이 만조, 간조고요. 둘로 나뉘죠. 조석이 만조와 간조로 나뉜다. 만조는 물이 찼을 때고 간조는 물이 빠졌을 때야. 따로 체크 안 할게. 다음에 조차라는 표현 나왔지? 조차는 사리와 조금이라고 있는 거야. 사리와 조금. 조차가 많이 나면 사리, 조금 나면 조금. 돼? 근데 웃긴 게 이게 조류에 대한 설명이 없어. 조류가 아까 저기 있었지. 뭐라고 뭐? 밀물성. 밀물설명. 그거 옆에 적어보자. 여기 옆에 있어. 그래. 거기 옆에 여기서 체크할까? 밀물설명. 조류가 밀물과 썰물이고 조석이 만조, 간조. 다음 이게 왜 나타나는지도 내가 방금 적어줬고 그 사리에다가 체크해. 사리 옆에다가 태양, 달,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 이렇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태양 옆에 달이 있고 달 옆에 지구가 있어도 실은 상관은 없어.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 일직선상이면 돼. 근데 조금은 태양, 지구, 달 해가지고 달이 수직으로 배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태양의 움직임을 방해할 때가 조금이고. 야 하나 물어보자. 지구의 이 수면, 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게 태양도 영향을 주고 달도 영향을 주잖아. 둘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는 줄 알아? 달. 태양이야. 여기서 체크하시고 밑에 이제 조석이 이용 나오죠? 바다 갈라짐 현상, 전기 생성, 후기점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다 갈라짐 현상 봐봐. 조차가 크면 물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야. 물이 많이 빠지면은 이 바닥에서도 약간 높은 부분이 있겠지. 거기가 쫙 드러나는 거야. 마치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됐죠? 옆에 문제 풀어볼까? 내가 반대로 얘기해. 태양의 영향이 더 큰 게 아니고 달의 영향이 더 크다. 달죠? 달의 영향이 더 크다. 바꾸나. 다 풀었으면 뒤에 문제까지 쭉쭉 다 푸셔도 돼요.